플레이. 안녕하세요, 박달입니다. 이번 주 테니스 소식입니다. 새로운 코트와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룰이 적용된 US 오픈, 남자 단식 8강을 향해 질주하는 우승 후보들과 이변을 일으킨 잠룡들, 미국과 유럽에서 대회를 치른 한국 선수들의 소식, 마지막으로는 13번째 모델을 출시를 앞둔 윌슨 프로스테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US 오픈이 개막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2주간 뉴욕의 플러싱 메도우에서 우승컵을 놓고 많은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관중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아 관중들의 열광적인 함성들과 유쾌한 관중들의 댄스 타임을 구경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빌리진 킹 테니스 센터는 41년 만에 데코터프에서 레이코이드 하드코트로 코트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는 작년보다 더 빨라진 듯합니다. 이 코트는 마이애미 마스터즈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재질로 조코비치는 인터뷰에서 코트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더 공격적이고 빠른 템포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달라지는 점은 아서 애쉬 스타디움이나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 같은 쇼코트를 제외하고 야외 코트들은 라인즈맨을 없애고 대신 모든 코트에 호크아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넥스트젠 파이널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게임 중일 때를 제외하고 모든 순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4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까다로운 것 같지만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선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13. 남자 단식 16강에는 예상되었던 시드 플레이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4강에 오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탈리아의 마테오 베라티니 선수가 16강에서 러시아의 루블레프를 만납니다. 연초 2개 대회 연속 우승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루블레프지만 5세트 그랜드슬램에선 베라티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작년 준우승자 러시아의 데니 메드베데프 선수는 대진이 수월해서 8강에 무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오스트리아의 도미닉 팀은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순항 중입니다. 16강 상대 펠릭스 오거 알리아심도 앤디 머레이를 접으며 분전했지만 도미닉 팀을까지 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신들보다 높은 랭킹의 선수를 물리치고 올라온 호주의 알렉스 드미노와 캐나다의 바색 포스피실은 8강으로 가는 관문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바색 포스피실은 이번 대회에서 2라운드 밀로스 라오니치, 3라운드 바티스타 아굿을 꺾으며 이변의 연속입니다. 알렉스 드미노는 예상외로 하드히터인 카렌 카자노프를 잡았습니다. 어떤 돌풍이 더 셀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바텀 하프가 요동칠 때 탑 하프에도 이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변은 역시 4번 시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의 탈락입니다. 3라운드에서 크로아티아의 보로나 코리치를 상대로 4세트 5대1 매치 포인트 6개를 놓치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코리치 입장에서는 약간의 행운과 끈기가 이루어낸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리치는 호주의 조던 톤슨을 상대로 자신의 첫 그랜드슬램 8강에 도전합니다. 알렉산더 지베레프는 상당히 무난한 대진표를 받았습니다. 16강 상대가 세계 랭킹 99위 스페인의 알렉산드로 다위도비치 포키나로 99년생 작년에 데뷔한 신예입니다. 아무리 그랜드슬램에서는 성적이 신통치 못한 독일의 알렉산더 지베레프라 하더라도 무난히 8강 진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샤포발로프는 이미 2라운드에서 권순우를 상대로 역전승, 3라운드에서 미국의 테일러 프리츠를 상대로 5세트 접전 끝에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반면 다비드 고팡 선수는 무난히 16강에 올랐습니다. 기세강 오르는 샤포발로프를 다비드 고팡이 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16강 대결은 카레뇨 부스타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조코비치입니다. 파블로 카리뇨 부스타는 4라운드까지 오면서 한 번도 시드 선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너무도 강력한 조코비치입니다. 조코비치는 비록 카일 레드문드를 상대로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경기력이 놀라운 수준입니다. 상대의 샷이 아무리 강력해도 밀리지 않고 상대가 아무리 앵글샷을 내도 따라갑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 조코비치의 압도적 우승일지 그를 견제할 새로운 강자의 발견이 될지 2020년 US 오픈 2주차가 기대가 됩니다. 49. 이번 US 오픈 1라운드에서 권순우 선수는 그랜드슬램 본선 출전 5번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의 상당히 하드한 스트로크에 초반 1세트에서는 긴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2세트부터 내리따내면서 세계 랭킹 185위 타이송 크와이타스키로부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2회전 상대인 세계 랭킹 17위 12번 시드의 데니스 샤포발로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초반에는 오히려 샤포발로프 선수가 권순우 선수를 맞아 1세트에 몸이 덜 풀리고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언포스트 에러가 다수를 기록하여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2, 3세트에서 많은 서브 에이스와 네트 플레이를 섞어가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더니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권순우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스트로크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중요한 포인트에서 샤포발로프의 집중력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합은 두 선수의 멋진 샷만큼이나 화제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3세트 중반 권순우 선수가 키캣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JTBC3 해설자 손승리님께서 초콜릿을 섭취하면 당이 빠르게 올라왔다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섭취라면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양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더라도 중계 중에는 자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순우 선수가 집중력을 잃은 것이 체력 부족인 것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체력이 떨어져서 키캣을 먹었는지 키캣 때문에 졌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확실한 점은 권순우 선수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 챌린저에 출전하면서 US 오픈 후 클레이 마스터즈와 롤랑 가로스를 데뷔한 정현 선수. 체코 오스트라바 챌린저 1라운드에서 루카스 로소를 만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로솔이 35세의 노장 선수이긴 하지만 투어에서 경험이 많고 워낙 공을 부술듯이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정현 선수는 경기 초반 1세트와 2세트 초반까지는 더블 포인트 없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세트 중반부터 더블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쭉 무너졌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도 3번의 더블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완전 밀려버렸습니다. 거기에 홈팬들의 응원까지 커지면서 3세트까지 6대0으로 허무하게 내렸습니다. 부상과 서브 폼 수정 등을 거치면서 애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중반 이후로 서브에 자신감을 잃으면서 게임까지 안 풀리는 모습입니다. 모쪼록 어서 경기 감각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예. 윌슨 공식 홈페이지와 윌슨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형 프로스테프의 출시에 맞춰 이벤트가 오픈되었습니다. 1985년 프로스테프 6.0의 디자인 코드를 담아 그 당시 라켓 커버를 오마주해서 300개의 라켓 커버를 만들어 전 세계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리 형님과 서브 윤성군이 8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많이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벤트는 새로 출시될 라켓의 디자인에 대한 힌트와 함께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출시는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고 곧 관련 소식이 또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번 출시로 13번째 모델이 되는 프로스테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테니스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